안녕하세요, 굿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잠실동 박기사입니다. 오늘 박기사님이랑 영상 편집을 배워볼 겁니다.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영상 편집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편집 프로그램을 잘 사용을 못하는 분들도 많고, 또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편집이 어려워서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 그래서 좀 오늘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드리는 영상입니다. 자,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자, 바탕화면에 있는 이 새 폴더에는 오늘 우리 둘이 같이 찍은 영상을 제가 넣어놨어요.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과 캠코더로 찍은 영상, 그리고 우리 둘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하나로 합칠 거예요. 이렇게 녹음기를 사용해서 사운드를 따로 빼는 이유는요, 이 목소리가 녹음기의 음질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도 지금 사운드가 다 살아있어요. 근데 이 사운드들을 죽이고 이걸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런 기능들이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우선 여기 있는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데스크탑을 이용할 건데, 이게 어도비의 구독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프리미어를 뭐 월 2만원 정도를 주면은 매월 그냥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열어볼게요. 자, 프로그램을 열면은 이제 좀 속도가 느려요. 제가 PC가 아주 좋지는 않은데, 이게 좀 PC가 그래도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 새 작업이라는 게 있죠. 이 새 작업은 제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작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뭐 무제, 롱로즈 뭐 이런 제목들은 제가 영상 편집을 했었던 푸티지들인데, 한 번에 편집을 못하면 저장을 해놨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저장을 해놨던 것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 새 작업을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지만, 제가 새 작업을 어떻게 구성을 해놓고 사용하는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새 작업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시퀀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 프로젝트 작업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편집할 영상들을 여기다가 늘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중간에 사용할 배경음악이라든지 로고 같은 것들을 넣어놓는 곳입니다. 자, 이 시퀀스 1은 제가 마지막으로 메인 그 인코딩을 하기 전에 영상이랑 이런 것들을 다 올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작하면은 이렇게 로고가 나오게끔 로고와 배경음악을 먼저 깔아놨어요. 그냥 요거 재생 한번 해볼까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여기를 이제 선택하고 눌러야 되는데, 누르면 재생이 됩니다. 이렇게 내가 항상 영상에 집어넣을 것들을 미리 세팅을 해놓고, 새 작업, 뭐 내 작업실, 뭐 이름은 붙이기 나름이니까요. 이렇게 해놓고 있으면 좋고요. 쇼츠 영상을 만들 때는 이렇게, 쇼츠는 세로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야 되는데, 미리 만드는 법을 그러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닫아 보고요. 다시 여기서 실행을 하고 처음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실행시키면 이런 화면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어찌됐건 간에 새 프로젝트라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새 프로젝트를 여기 만드는 요걸 한번 클릭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은 뭐 여기에 이렇게 영상도 나오고 하는데, 저도 이게 좀 바뀌고 난 다음에 환경이라 한번 그냥 해본 게, 이렇게 해서 아무 영상이나 선택을 해주고요. 그 우측 하단에 있는 이 만들기를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면 뭐 이 프로젝트는 이미 존재합니다. 덮어 쓰시겠습니까? 아까 한번 연습해봐서 그런 거고, 바꾸기로 한번 해보죠. 뭐. 자,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 시퀀스가 만들어졌죠. 근데 이거는 내가 쓸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거의 정보를 보면은 시퀀스 정보가, 비디오 사이즈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23.976은 요 프레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 사이즈가 640에 360이에요. 우리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보통
1920에 1080이라는 사이즈를 사용을 하니까 그 사이즈로 시퀀스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시퀀스는 하나의 작업장이고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삭제를 할 겁니다. 시퀀스를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이 시퀀스는 삭제를 하고요. 요것도 그냥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시퀀스를 여기로 들어가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간편하게 내가 원하는 영상에 맞춰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영상을 불러올게요. 여기 새 폴더에 아까 찍은 영상들이 있잖아요. 이 영상과 이 사운드 소스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일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작업할 작업 때만 만들 거니까 영상 하나만 그냥 남겨 볼게요. 그리고 이 영상을 지금 1920, 1080 사이즈의 영상을 남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갖고 와야 돼요. 캠코더. 요거는 좀 더 크게 찍혔어요. 휴대폰은. 자, 이쪽으로 끌고 가서 여기다가 탁 놔두면요. 시퀀스가 하나 만들어져요. 파일 이름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정보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요거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네요. 30 프레임이고 1920에 1080이 됐죠. 이제 내가 인코딩을 30 프레임으로 하실 분들은 이대로 그냥 사용을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인코딩을 뭐 24 프레임으로 하실 분들은 이 인코딩하는 프레임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내보낼 때도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여기로 가서 선택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요 사전 설정이거든요. 여기서 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전 설정에 보면은 뭐 프레임과 이 인코딩 할 수 있는 사이즈 뭐 이런 것들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은 사실 편집 방법 알려주는 여기 영상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확인을 하셔도 되고요. 지금 프레임 속도는 24 프레임으로 선택을 하면은 좀 약간 영화 느낌이 나는 거고 30 프레임이나 60 프레임으로 하면 좀 더 고화질인데 드라마 같은 느낌이 좀 납니다. 뉴스라든지 그런 화면. 그래서 23.976 뭐 이게 1920, 1080으로 했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만 가르쳐 드리면 애매하니까 편집에서 시퀀스 세팅을 아예 알려드릴게요. 요걸로 해서 오른쪽을 누르고 요 설정을 바꿀 수 있거든요. 시퀀스 전체 여기 밑에 있나 보다. 내보내기, 편집, 시퀀스 설정 여기 있네요. 저도 이게 아재라.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시퀀스 설정의 프레임을 우리는 24 프레임으로 바꾸고 싶으면 23.976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잘 모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놓으면 이 시퀀스는 내가 편집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퀀스로 바뀐 거고 이 시퀀스를 여러 개를 복사를 해 놓는 게 좋아요. 일단 이 영상도 지워 놓고 이게 시퀀스거든요. 컨트롤 C 해서 복사하고 컨트롤 V 해서 뭐 넉넉하게 4-5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름을 변경할 건데 시퀀스 01부터 해서 05번까지 만들어 주면 됩니다. 02. 지금 이름 바꾸는 거는 이렇게 해서 오른쪽 그냥 클릭해서 선택해 놓고 엔터를 누르면 바꿀 수 있어요. 03 시퀀스 04 저도 어설퍼서 시퀀스 05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이 여기 있잖아요. 2번 3번 4번 5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할 때 이 작업 공간이 여기에 메인 영상이 보통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 라인은 비디오고 이 아래는 오디오 라인이에요. 이 라인을 조금 넓혀 놓으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 좋겠죠. 더. 그래서 이 라인은 다른 라인보다 2배 정도로 넓혀 놓고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2개 정도까지는 보통 올려서도 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놔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아까처럼 항상 영상에 사용할 배경음악이라든지 그런 파일들을 여기에 등록을 해 놓으면 이제 편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 작업으로 저장을 해 놓고 작업을 할 때마다 불러와서 거기다가 내가 필요한 영상이랑 사운드 소스를 올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원래 사용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사용하는 거를 불러와 볼게요. 프로젝트 열기 해서 여기에 저장이 되나? 이것도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켜본 적이 없어서 그냥 껐다 키겠습니다. 저기 파일에서 아마 네. 최근 파일 열기에 있을 건데요. 아, 최근 파일. 네, 최근 항목 여기요. 여기 아래쪽에요. 네. 아, 역시 젊은 분이 더 한 살이라도 어린.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편집할 영상이랑 소스를 갖고 오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로딩이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네. 자, 지금 영상 하나, 둘, 세 개 하고 굿뉴스는 제 음성, 네. 박 기사님은 사장님 음성. 그래서 요거를 저는 시퀀스 2번에다가 올려놓고 작업을 해볼게요. 뭐가 복사가 많이 돼 있네. 쓸데없이 복사된 거는 지울게요. 이게 뭔가 하다 보니까 좀 오류가 생겼었나 봐요. 1, 2, 3, 4 시퀀스 5번까지 있고 슈츠 있고 이게 복사가 됐나 보네. 자, 그러면 영상이랑 사운드 전부 다를 그냥 긁어서 시퀀스 2에다가 올려놔 볼게요. 자, 휴대폰으로 찍은 거 하나, 두 개가 있는데 사이즈가 제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서 사이즈를 줄일 수 있어요. 이 효과 컨트롤로 가면은 비율 조정이 있죠? 50%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딱 1920, 1080이 되는 거예요. 휴대폰이 좀 크게 찍는 옵션을 해놔서 그래요. 그래서 또 훨씬 보기 좋게 됐죠. 상태에서 캠코더 영상은 따로 줄일 필요는 없죠. 캠코더 영상부터 우리가 찍었으니까 요거를 복사를 해서 시퀀스 3에다가 올리고요. 자, 여기서 Alt 누르고 마우스 휠을 이렇게 하면은 이 작업 공간을 늘리고 줄일 수 있어요. 이 빈 곳에다가 올려놓고 해야 됩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이 사운드 파일 두 개를 당겨 옵니다. 이거를 사실은 굿뉴스는 요 밑에 놓고 저도 뭐 가르쳐 주면서 하려니까 익숙지가 않아서 그러면 요 세 개의 사운드를 우선 하나로 합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동기화를 해주는 거예요. 싱크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오디오 클릭해주고 확인만 누르면 에지가 나면 탁 맞아요. 자, 이게 이제 정렬이 된 거고 이 상태에서 제일 짧은 파일 기준으로 잘라줘야지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자를 때는 이 선택 툴은 V라는 단축키를 쓰거든요. 네. 자를 땐 커트니까 C예요. 그래서 한글로 해놓지 말고 영어로 해놓은 상태에서 커트를 누르고 C를 누르고 다시 V로 선택법 바꾸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빈 공간에다가 선택을 왼쪽 클릭을 한번 해주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 잔물결 삭제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삭제를 해보면 앞으로 쫙 당겨져요. 작업 속도가 많이 줄겠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여기 끝에 또 맞춰줘야죠.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확대를 해놓고 C를 눌러서 잘라줍니다. 다시 V를 누르고 선택을 하고 델리트 키로 삭제를 해주면 이제 사운드 싱크가 맞았으니까 이 두 개를 그냥 위로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사장님 사운드랑 제 사운드가 기존의 사운드를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기존의 사운드 삭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 상태에서 이제 편집을 시작을 하는데 편집이라는 거는 잘라버리면 되거든요. 네. 좀 잘 보이게 해놓고 할게요. 여기가 메인이 아니라서 좀 줄여놨는데 이렇게
좀 크게 해놓으니까 좀 더 작업하기 좋겠죠. 자, 재생을 하면서 편집하는 겁니다. 돼요. 어느 정도 각도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조명이 너무 밝으면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건 다 잘라버릴 부분이니까 되긴 하는데 좀 스킵을 해줘. 편집 시간을 단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자, 본격적으로 촬영이 하고 있네요. 벌써. 여기 좀 이쪽으로 조금 더 오셔도 돼요. 이제 시작할 것 같네요. 이 정도? 제 바로 옆에? 화면 보시고 얘기하시면 자, 돼요. 알겠습니다. 계산을 놓고. 안녕하세요. 굿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잠실동 박기사입니다. 여기 잠실동 박기사 여기서 시작하면 되겠죠? 그러면 화면 보시고 얘기하시면 돼요. 여기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사운드를 보니까 이게 제 목소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C를 눌러서 이제 시작 부분을 잡아주는 거죠. 안 바뀌지? 여기를 클릭을 안 했네. 클릭하고 한글로 바꾸고. 이미 C 레이저 툴이네요. 근데 왜 이렇게 됐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 됐습니다. 지금 잘려졌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다시 여기서부터 확인을 하면서 편집. 안녕하세요. 굿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잠실동 박기사입니다. 자, 스페이스로 정지를 시키고 또 재생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멈춘 이유는 소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소리를 줄일 거예요.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오디오 게인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요거를 좀 줄이면 됩니다. -3 정도 할 거예요. 밑에 박기사님 사운드도 똑같이 오디오 게인으로 가서 -3. 이 소리의 조절은 여기에 있는 이 오디오 바를 보고 조절하는데 보통 -6에서 12dB 정도, 6에서 12dB 사이 정도 되게 해놓으면 좋습니다. 이게 피크를 치면은 사운드가 좀 깨지거나 날카롭게 들릴 수 있어요. 자, 재생 다시 할게요. 자, 여기부터는 이제 그 다른 휴대폰 영상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자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또 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연결을 해놓고 맞추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요게 제가 찍은 것 같거든요. 요거를 이쪽으로 컨트롤 C해서 갖다 놓으면 됩니다. 뭐 여기서 직접 가는 게 사실은 더 편하겠네요. 저도 이게 그냥 혼자 하는 맨날 하다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요 영상의 위에다가 이걸 덮어주면요, 이런 식으로 휴대폰 영상이 이제 보이는데 우선은 사운드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동기화를 해요. 이 영상도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된 거고, 지금은 요 영상의 사운드는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새로 올린 영상. 그래서 여기 오른쪽 클릭 해주고 메뉴에서 연결을 해제를 합니다. 이러면 사운드가 분리가 되고 사운드만 델리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이 이제 지금 화면이 좀 크잖아요. 그러면 비율대로 원래 비율로 이렇게 잘 나오게 바꿔주고. 들고 다니는 걸 좋아하긴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터프빌트 멜빵을 차고 있고요. 여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메쉬 재질인 거죠. 좀 통기성이 좋아서. 통기성도 좋고 그리고 쿠션감이 좋더라고요. 이게 보통 이제 밑에 깔린 영상이 있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이 위로 올릴 수도 있어요. 요거는 연결을 해제를 해놓고 영상만 이제 올라가게 할 건데, 이 위로 올려버리면 얘가 보이잖아요. 근데
그냥 조그맣게 구석에 줄여서 갖다 놓을 수가 있어서 그걸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잘라놓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영상을 선택을 해야 이쪽에 이 영상에 대한 비율이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을 좀 많이 줄일 겁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면 줄어요. 0이죠. 이렇게 해서 뭐 그냥 조그맣게 보이게 만들어서 이게 위치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위치도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끌고 가면 왼쪽. 요거는 또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 계속 재생을 하면은 스펀지로 돼 있다 보니까 보는 사람은 이게 같이 보이죠. 나중에 일반폰보다는 적어서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디월트 이제 그냥 이 화면만 보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이런 기능이 있다고 알려드리려고 한 거고, 이거를 다시 원상 복구를 하고 싶으면 여기를 되돌리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내려놓고, 저는 이거 그냥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휴대폰 파우치인데 휴대폰도 넣고 이렇게 공구 같은 것도 레이저 그 거리 측정기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 자석 하나 뭐 달아놨고요. 이게 파우치 안에 자석을 일부러 넣어놓으신 거죠? 네. 자석이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영상을 점검을 하면서 쭉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뭐 말실수했거나 다시 찍은 부분들 우리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들을 잘라내고 다시 이렇게, 자 일단 뭐 연습이니까 이렇게 해서, 자 이 부분을 잘라야 된다. 그럼 자르고 어디까지 잘라야 되는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이만큼 잘라야 된다. 그러면 다시 또 C 눌러서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다 자르고 이거 그냥 한꺼번에 지우는 거예요. 지우고 오른쪽 클릭해서 잔물결 삭제해버리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잘라진 부분에서 바로 또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팁이, 중간에 왜 영상에 대한 집중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너무 쭉 계속 재생이 되면. 그러면 이렇게 자른 부분에서 한 번씩 그 자른 부분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뭐 B 하는 화면에 이 화면 조정하는 그런 화면이 나오는 거 아시죠? 저도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건데, 잠깐 이미지라고 뭐 제가 제목을 붙여놨는데, 이런 이미지에 진공 펌프 소리, 코아 드릴링 소리를 저는 이 지나가는 소리로 쓰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도 에어컨 설치 기사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면 익숙한 제 채널에 그 중간에 영상 전환될 때 나오는 이 사운드가, 이제 한번 재생해 볼게요. 좀 크게 해놓고. 이 소리가 이게 그 진공 펌프 소리예요. 이게 제 진공 펌프 소리를 녹음을 해서 이렇게 중간에 전환할 때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주면은 이 영상과 영상 중간에 어색한 부분을 뭐 제 로고가 보이면서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 영상은 업로드를 해보셨잖아요. 마지막에 끝나고 뭐 구독도 누를 수 있고 다른 내가 편집했던 영상들을 띄울 수 있잖아요. 그 시간이 20초 정도예요. 그래서 그 20초 정도를 일부러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유리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일부러 이렇게 제가 항상 까는 음악인데, 이 음악을 잘라서 이 음악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쓰려고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러면 소리가 나오는 데서부터 보이니까 이걸 자르고 지우고 여기도 삭제하면 바로 붙죠. 이 상태에서 20초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56이면 16으로 바꿔야겠죠. 16으로 바꾸고 뒤에 22분으로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그 20초가 흐른 뒤의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라버리고, 이 부분의 볼륨도 좀 피크를 많이 치죠. 지금 거의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좀 줄여주는 겁니다. 듣기 좋게. 그래서 뭐 여기서 오디오 게인을 또 조절을 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인코딩을 하면 됩니다. 인코딩은 지금까지 잘라 붙인 모든 것들을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인데 쉬워요. 이 내보내기로 들어가면 돼요.
내가 인코딩을 할 영상이 있는 시퀀스에서 이렇게 전체를 보기 위해서 빈 곳에다가 놓고 다 줄여보면은 지금 이 영상을 이제 인코딩을 하는데 내보내기로 가도 되고요. 이게 단축키가 컨트롤 M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아무데나 선택을 해놓고 컨트롤 M을 누르면 내보내기 화면이 되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이 화면에서 파일 이름을 정해주고 그리고 사전 설정에서 뭐 매치 소스와 맞춰라. 그리고 하이 비트레이트 좀 높은 화질로. 근데 요거를 뭐 메뉴에 보면은 유튜브 1080 풀 HD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화질이 더 좋으니까 요걸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요것만 해도 충분하고 뭐 화질을 더 좋게 하면 그걸 원하신다면 이렇게 더 높은 세팅을 찾아서 선택을 해주세요. 포맷은 H264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용량은 작으면서도 상당히 고화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시퀀스 3이라는 영상이 만들어질 건데 내보내기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범위가 전체 소스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상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되는 건데 그러면 영상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닌 부분을 인코딩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걸 하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구간을 이렇게 여기서 정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은 그 시작점을 편집에서 정하게 돼 있어요. 내가 여기부터 인코딩 하고 싶으면 여기에 가서 시간을 복사를 해요. 이렇게 컨트롤 C 하고 내보내기 가서 이 타임에다가 컨트롤 V를 해서 딱 쳐주면 그 시간으로 가니까 요게 시작점 표시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이제 여기부터 끝까지 다 되는 건데 이것도 중간에 끝내고 싶으면 내가 끝낼 곳을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 이 부분만 인코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알려드리냐면 일단 지금 우리가 시험 삼아서 이걸 인코딩을 해볼 거기 때문에 영상이 길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짧게 해놓고 H264 MP4로 한번 해볼게요. 내보내면 렌더링이 되는 겁니다. 이 작업이 다 끝나면 이제 하나의 MP4 영상으로 나오는 거고 그걸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시면 돼요. 그럼 저런 구간은 보통 영상을 만들고 쇼츠 영상 만들 때 쓰면 굉장히 좋겠네요. 뭐 쇼츠 영상은 원래 1분 이내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쇼츠 영상 만드는 시퀀스에 올려놓고 그냥 잘라서 1분으로 만듭니다. 굳이 그렇게 이제 영상을 만들면서 미리 쇼츠 영상을 뽑는 방법이죠. 그렇게 하면은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쇼츠 영상을 위해서 그 부분을 인코딩을 따로 할 수도 있죠. 근데 쇼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세로 비율로 해야 되니까 따로 쇼츠 영상 시퀀스를 써야 돼요. 자, 이제 영상이 만들어졌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영상 짧게 만들어졌을 건데 시퀀스 3 여기 있네요. 네. 자, 여기 있는 이 시퀀스 3의 영상을 재생하면 이런 거를 사용하실 거면은 네, 뭐 20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부모에다가 집어넣어서 자, 영상을 만들었으면 이제 썸네일도 좀 만들어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은 이렇게 다들 뭔가 이 제목이 또 나와서 내가 이 영상을 보지도 않고 내가 관심 있는 건 영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해주는 게 좋은데 요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프리미어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다시 프리미어로 돌아가서 내가 만든 지금 이 영상에 이 화면 그대로 내가 썸네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내가 만들 화면을 찾아요. 우선 자, 저는 그냥 이 임의의 화면을 정하고 또 이걸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 내보내기 가면은 그 영상 위치로 이동이 되거든요. 거기를 시작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방향키를 이용해서 우측으로 한 칸만 이동해요. 그리고 끝점을 잡아요. 그리고 나서 이걸 내보내면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림으로 바꿔요.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글씨를 아직 안 썼네? 다시 편집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에 이제 글씨를 써볼게요. 제목을
그냥 이대로 써도 되는데, 자 보세요. 글씨체가 안 이쁘면은 또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글씨체를 좀 이쁘게 제가 평소에 즐겨 쓰는 글씨체로 해볼게요. 저는 티몬체를 좋아하거든요. 네, 몬소리로 바꾸고 글씨 크기도 조금 더 올려볼게요. 150 정도로. 여기서 이제 제목을 낙하방지 고리, 낙하방지 고리 사용법,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정해보겠습니다. 네, 위치도 좀 정해주고요. 글씨의 색깔을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요 밑에 보면은 7이라는 게 있죠.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꾸려면은 요거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스포이드 툴로 내가 원하는 색깔에다 갖다 대면 그 색깔이 됩니다. 그러면 뭐 만약에 노란색을 좀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쁜 노란색이 있으니까 요걸로 해볼게요. 요걸 선택을 하고 됐죠?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어두운 부분, 요게 뭐냐면 약간 그림자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어두운 영역을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 어두운 영역이 어떻게 돼 있나를 보여주는 건데 약간 뭐 이 45도 각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음영이지게 해놓은 건데 요거를 조금 키워볼게요. 그러면 영상의 화면을 보면 이렇게 좀 많이 키우면 이렇게 됩니다. 입체감을 약간 줄 수 있고 글씨가 좀 더 잘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적당히만 줄게요. 그리고 글씨도 좀 강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글씨에 테두리를 넣어줄 수 있어요. 이 선을 선택을 하고요. 지금 하얀색으로 돼 있어서 하얀색으로 나왔는데 보통 좀 진한 색으로 해주면 더 잘 보이는 효과가 생기고 이 테두리를 또 두껍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값이 4인데 키보드로 조절해도 되고 이 값을 이렇게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당겨도 커지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하시면 되고 지금 15 정도인데 뭐 나는 10 정도만 하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의 선택을 옮겨 보면은 좀 그래도 괜찮게 준비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상태로 이거를 썸네일로 만드는 거는 다시 내보내기로 가서 이 위치에 지금 아까 표시는 다 해놨으니까 요거 JPG로 바꿔줬고 시퀀스 3.jpg라는 파일이 되겠죠. 이렇게 내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생겨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만든 영상과 이 바탕화면인데 요거를 잘 만들어졌죠. 요걸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알려드리면 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요. 이렇게 만들기를 눌러서 동영상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그럼 기다리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고 뭐 직접 파일을 드래그해서 드롭해도 되고 여기 파일 선택을 누르고 요 폴더를 선택해줘요. 영상이랑 썸네일이 있는. 그러면 영상은 여기 있으니까 영상 누르고 열기를 해주면 먼저 영상이 올라가요. 그리고 뭐 영상에 제목 넣어주고 설명도 해주고 그리고 미리 보기 이미지 업로드 이것 때문에 썸네일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클릭을 한번 하면은 썸네일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요거죠. 선택하면 이렇게 적용이 됐고 뭐 재생 목록 지금 이 채널은 제가 세팅은 따로 안 해놨는데 재생 목록 내가 넣고 싶은 곳에 넣고 또 뭐 이런 옵션들 다 선택을 하고 태그도 넣을 수 있어요. 태그 넣고 하면은 이제 다음 아동용이 아닙니다 해야죠. 그래서 뭐 자막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서 또 추가하는 방법 이런 거는 요 자막 추가하는 방법을 영상을 찾아보면 뭐 자막도 추가할 수 있고요. 최종 화면 추가가 있는데 지금 이거를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다음으로 넘겨지는 거고 저게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확인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채널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정 전환을 해서 제 에어컨 설치 채널로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한번 올려볼게요. 다시 동영상 업로드 파일 선택 동영상 시퀀스 03
아까랑은 좀 다를 거예요. 이제 제목 쓰고 뭐 설명하고 썸네일이 여기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제가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놓은 게 뜨죠. 그래서 해당하는 재생 목록을 선택을 해주고 밑에 나머지 옵션들 넣고 태그 추가하고 다음. 또 수익 창출을 하고 싶으면 제 채널은 이제 창출이 되니까 사용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다시 다음. 또 이제 광고 적합성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해당 사항 없음하고 평가 제출하면 됩니다. 아직 창출 안 되시죠? 예. 금방 될 겁니다. 이 영상을 꾸준히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특히 영상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를 분명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분명하지 않은 게 제 초창기의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은 얘가 공부 자랑을 하는 건지 뭐 설치 방법을 알려주는 건지 좀 애매한 영상들이 있어요. 저도 그냥 반성하는 의미에서 지우지 않고 한 번씩 보고 있는데, 네, 확실히 주제를 정하고 확실하게 전달할 주제에 대해서 치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고 구독을 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또 넘어가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최종으로 공개를 선택하고 저장을 하면은 바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오늘 프리미어로 영상 편집하는 방법부터 해서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것까지 좀 살짝 해봤는데, 분명히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도 의문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궁금한 부분은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에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우리 박 기사님은 이제 제가 알려드린 걸 가지고 가서 실제로 편집하고 많이 해보신 다음에 좀 하면서 잘 안 되는 점, 그리고 더 궁금한 점이 생긴 거를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시면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옆에다가 놓고 너무 저 혼자만 아니에요. 근데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말을 해서 좀 그런데, 다음에는 박 기사님이 떠들고 저는 옆에서 네 할 수 있는 그런 영상도 우리 한번 찍어보죠.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